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지난 1회 때 찍었던 장소가 제가 근무하는 현장 사무실인데, 현장에는 먼지가 이제 좀 많으니까 컴프레셔라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들? 그 등산로나 뭐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몸에 묻은 먼지 청소하라고 이렇게 압축 공기를 센 바람을 불어내는, 그게 이제 제 방 바로 밑에 있었어요. 저는 동영상 촬영을 이제 점심시간에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도 저희가 이제 타워 크레인 해체를 했었는데, 그 타워 크레인 해체하시는 분이 12시 한 30분쯤 끝나고, 오전 작업을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서 거기서 컴프레셔를 돌리는데, 그 특유의 그 바람 빠지는 소리, 칙칙 나는 소리, 그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 동력기 돌아가는 소리가 당당당당 이렇게 나는데, 촬영하다가 한 중간쯤 그 소리가 나길래 한 2분 쉬었어요. 그 이어서 이제 또 계속 하다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사무실에서는 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겠다.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저는 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장소를 바꿨습니다. 좀 지난번하고 다른 장소라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제가 할 거냐면, 타워 크레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타워 크레인.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타워 크레인 기사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전국의 건설 현장이 뭐 멈췄다. 타워 크레인이 그렇게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나? 타워 크레인이 없으면 진짜로 현장이 다 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타워 크레인 우리 현장에 이제 타워 크레인이 총 7대였었는데, 이제 어제 6번째 타워 크레인을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 지금 남아 있는데, 한참 세울 때가 언제였냐면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이때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 표 한번 보세요. 이거 먼저 제가 좀, 이게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4년도에 5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2016년도에 갑자기 확 늘어요. 10명으로 닙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무려 17명이나 사망사고가 나요. 6건에 17명이나.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국에 있는 그 관련된 공무원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타워 크레인 설치한다, 타워 크레인 인상한다, 타워 크레인 해체한다 그러면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같이 이렇게 점검을 나오는데, 노동부, 국토교통부, 시청, 도청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점검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는 사고가 한 번 날 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안전관리가 소홀했다, 뭐 오래된 부품을 썼다, 비용 아끼려고 현장에서 뭐 파렴치한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좀 억울하죠. 뭐 비용 아끼려고 그러는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 비용 아껴 거기서 얼마를 아끼겠다고 뭐 이런 사고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비용을 아끼고 뭐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또 얼마나 점검을 자주 나왔냐면, 지금 보시는 거가 타워 크레인 지금 사진인데, 타워 크레인도 건설 기계 하나다 보니까, 덤프 트럭이나 여러분들 보시는 뭐 버스나 대형 뭐 크레인이나 이런 거에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타워 크레인도 저렇게 번호판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번호판을 발부해 주는 공무원이 현장에 온 거예요. 공무원 한 2분이 오셔서, 자기는 타워 크레인의 타자도 모르는데 위에서 가서 점검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죠.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제발 위에 본청에 자기네들은 타워 크레인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웃지 못할 현실인데, 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죠. 워낙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앞에서 보셨던 대로. 자, 그래서 제가 마침 이게 이제 저희 현장에 그 타워 크레인 해체하는 그 사진을 제가 직접 나가서 타워 크레인 밑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건물 높이하고 지금 현재 높이가 거의 같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29층짜리 건물입니다. 층고가
밑에 층 슬라브에서 위에 층 슬라브까지 그게 2.8m예요. 2.8m. 그러면은 29층이면은 8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옥탑이라고 하는 6m짜리 또 구조물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 옥탑에는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해줄 수 있는 기계실이 있고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 기계실 바로 또 위에 물탱크실도 있죠. 아무튼 이 얘기 물탱크실 얘기를 제가 또 다음 회에 또 할 건데, 물탱크실이 있으면 최상층은 무조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번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 오른쪽 그 조그만한 사진에 보면 이 네모난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저걸 마스트라고 하는데, 저걸 여러 개를 이렇게 조립해서 타워 크레인을 올리고 해체할 땐 저걸 하나씩 이렇게 빼내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 마스트가 정확하게 4.14m예요. 높이가. 그럼 지금 4개가 빠져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16.5m 뭐 이 정도 되죠. 그러면 타워 크레인 높이는 100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100m가 훨씬 넘는 그 높이죠. 지금 현재 저기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이 지금 저기 위에 네 분이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지금 해체하느라고 이 타워 크레인이 높이 올라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건물에 저렇게 브레싱을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을 건물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저거를 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100m 높이에서. 저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기 올라가서 간식으로 뭐 빵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저렇게 막 저벅저벅 걸어 다니시고 그래요. 일당은 근데 좀 셉니다. 제가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물어봤더니 저 한 분이 37만 원을 받더라고요. 일당이 하루에.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러핑 크레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걸립니다. 한 4일 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저 크레인은 T형 크레인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레인, 저건 한 3일 만에 해체가 돼요. 29층 높이일 때. 그러면 얼마입니까? 37만 원씩 3일이니까 111만 원이 나오네요. 꽤 많이 버시긴 하는데 결코 저분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 돈 10배를 준다 그래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이 타워 크레인이 그러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뭐 없으면 현장에 올스톱이 되고 그러느냐. 당연히 크레인이니까 무거운 걸 높이 드는 역할을 하겠죠. 무거운 거 높이 드는 것 중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깽폼이라고 하는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이게 아파트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외벽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내부에도 벽이 있고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콘크리트 벽의 외부 쪽 거푸집 역할을 하는 폼이 깽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1층부터 2층, 2층, 3층, 4층, 5층, 29층까지 타워 크레인이 매 층마다 들어 올려야 돼요. 지금 저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깽폼인데, 망을 이렇게 씌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 자주 보셨죠? 이렇게 이제 망을 씌워서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깽폼으로 올릴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 줄이,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그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저걸 잡고 저 밑에 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 깽폼 올릴 때 이 수직 맞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직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단부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깽폼이 있으면 이렇게 하단부만, 슬라브의 하단부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2.8m라 그랬죠. 아까 제가 2.8m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밑에서 고정을 잘 못하고 제대로 수직을 안 잡으면 10mm, 20mm 넘어가는 건 우습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대 내에, 아파트 내에 이 문틀을 설치를 하면 그 문틀은 아주 정밀하게 수직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직이 안 맞으면 문이 저절로 닫히고 저절로 열리고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 문틀은 정확하게 수직을 맞춘다고요. 그러면 자기 벽은 뭐 이렇게 10mm, 20mm 넘어가 있는데 문틀은 똑바로 하면 이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저 깽폼 올릴 때부터 수직 수평 맞추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돼요. 지금도 사진에서 보시는 저게 이
장비로 별도의 장비로 수직과 수평을 지금 맞추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분 두 분이.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고요. 잠깐 드리고 이게 단면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면 보는 법도 제가 좀 기회를 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면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내서 옆에서 봤을 때 이걸 이제 단면이라고 하는데 외부가 깽폼이라 그랬죠. 제가 이 건물의 외부를 깽폼이고 내부도 당연히 있어야 이렇게 벽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내부는 알폼이라고 합니다. 알폼은 알루미늄 폼의 약자인데 그냥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들 불러요. 이 알폼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알폼이 2.8m 높이의 한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꽤 무겁거든요. 저거를 베트남 근로자분들이 하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치고 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위해서 타설을 하는 겁니다. 레미콘 보시는 저기 보시면 저 노란색 그 기계가 분배기라고 하는 건데 저게 레미콘을 구석구석에 저 타설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의 장치죠. 저것도 타워 크레인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뭔가 배관이 이제 절로 가 있잖아요. 저 안으로 이제 레미콘이 쭉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저것도 타워 크레인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 이제 철근, 뭐 각종 그 전기 설비 파이프들 이런 것들도 다 타워 크레인이 하죠. 그러니까 뭐다? 타워 크레인은 깽폼을 들고 분배기를 들고 철근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탑의 권상기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모터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타워 크레인이 한다. 즉 매 층마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이 없으면 파업 전국 곳곳 타워 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멈춰선 건설 현장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대로 매 층에 매 공종에 매 자재들을 저렇게 올려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이 없으면 저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이동식 크레인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쓰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도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이 100톤짜리 하이드로 크레인입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체 중량이 60톤이고 쭉 뻗었을 때 이 저 붐대를 쭉 뽑았을 때 68m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건물로 따지면 24층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이론상 수직으로 세웠을 때 얘기고 일정 기간 일정 거리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 크레인으로 철근 한 다발이 1톤인데 철근 한 다발만 들고 24층까지 올린다? 그거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타워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기사님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10층 이상 올라가면 저 크레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전도될 우려가 있어요.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웬만한 10층 이상의 높이에는 저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건설 현장이 10층을 넘어간다 그러면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이 만약에 멈춘다면.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저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의 무게가 아까 6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차 무게만 60톤인데 100톤 크레인이 차 무게가 60톤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하 주차장의 상부가 다 일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보통 57kN/제곱미터 이걸 견딜 수 있도록 해줘.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1m 곱하기 1m의 이 면적을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58kN을 톤으로 환산하면 5.8톤 정도 됩니다. 약 한 6톤, 5.8톤의 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균열이 가요. 주차장 슬라브가 5.8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게끔 설계가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철근이 배근이 되고 레미콘 강도가 설계가 되고 그걸로 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크레인이 들어와서 차량 자체의 무게가 60톤짜리 크레인이 들어와서 주차장에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저 크레인을 쓰려면 밑에다가 잭 서포트라고 하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전층을 그 특별히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에 이렇게 그 기둥처럼 보강 기둥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지만 슬라브에
주차장 슬라브에 균열이 안 가고 올바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주차장에 혹시 가서 보시다가 뭐 막 물 새고 균열이 쩍쩍 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 공사 중에 저런 무지막지한 크레인을 보강 없이 지하 주차장에 아무 보강 없이 보강 조치 없이 마구마구 들인 그런 현장일 경우에는 현장 관리를 그렇게 하면 균열이 갑니다. 예. 그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저런 하이드로 크레인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T형 타워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T형. 왜 T형이냐면 이 붐대 앞에 저거를 프론트 집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저거와 이렇게 생긴 게 T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T형이라고 합니다. 저 크레인은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풀어놔야 돼요. 사람이 내려올 때.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자유롭게 이렇게 좀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이게 또 쓰러질 수 있거든요. 너무 센 바람이 오면. 그래서 한 대일 때는 괜찮지만 두 대 이상일 때는 이 프론트 집이 어떻겠어요? 이게 서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반드시 위에, 하나는 반드시 밑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올릴 때도 얘가 먼저 올리고 얘를 나중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 현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놓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저게 이 현장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이게 뭐 돌다가 또는 뭐 작업하느라고 무거운 걸 들고 현장 경계선을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이 이제 있는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자기 머리 위로 막 철근 다발이 또는 아까 보셨던 깽폼이 막 휙휙 지나가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러핑 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경계선을 넘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저걸 이제 L형이라 그래요. 러핑에서 따온 L자를 러핑이라 그래요. 얘는 아까 T형은 이게 붐대가 이렇게 고정이었었는데 고정이었고 여기 그 후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L형 크레인은 이게 이렇게 들어져요. 그래서 대지 경계선을 나갈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돌다가 돌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훨씬 안전한 크레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타워 크레인은 현장에서 엄청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무조건.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인근 민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상호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현장에 매우 중요한 장비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런 건설 현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은 자료 앞으로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